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 연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티벳에서의 7년, 그리고 에느미 애트 게이트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장자크 아누 감독에 의해서 후에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이 연인은 소아성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소설 롤리타만큼이나 문제작입니다. 15살 소녀와 성인 남자와의 사랑이라는 설정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데다가 인종차별, 착취, 폭력, 쾌락 및 물질주의적인 요소가 병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장면은 양가휘와 제인 마치가 차 안에서 서로 손을 잡는 장면인데요. 욕망과 호기심이 때로는 관능적이면서도 그토록 순수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걸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등장인물들 각각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소설은 1930년대 베트남을 배경으로 15살의 가난한 프랑스인 소녀와 30대 후반의 부유한 중국인 남성의 1년 반에 걸친 사랑을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이 소녀가 회상하며 글을 써내려 간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녀의 사랑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그녀의 가족 관계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15살의 소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인 어머니,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랑이었던 중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대한 절망으로 무기력해진 어머니, 이 어머니의 극진한 편애를 받으며 마약과 노름에만 빠져있는 난폭한 큰오빠, 그리고 늘 이 큰오빠에게 시달리는 나약한 작은오빠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혐오가 그녀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어머니는 욕망이 좌절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실패했고 남편은 죽었죠.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이 여인의 사회적 욕망은 바로 어머니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야 한다. 딸이나 여자가 아니라 큰아들, 그리고 남자를 이라는 당위적인 명제였던 것이죠. 그녀의 좌절된 욕망은 아이들에게 전가되었고 그 중에서도 큰아들의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즉 자신의 좌절된 욕망을 실현시켜줄 욕망의 객체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엇나가죠. 그 자신의 욕망에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욕망의 주체는 어머니였던 것이죠. 중국인 남자는 사회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15살 백인 소녀인 주인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국적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백인인 그녀에게 황인인 그는 단지 타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억압들로 인해 그는 그의 욕망, 즉 소녀에 대한 사랑의 주체가 되기 어렵죠. 10대 소녀와 그의 욕망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국인 남성은 결국 주인공인 그녀를 떠납니다. 그에게는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 있고 가문이 점찍어둔 중국인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남자는 돈 많은 아버지의 노예, 즉 가문의 욕망을 실현시켜야 하는 타자의 전가된 욕망의 주체이자 자신의 욕망의 객체인 거죠. 하지만 그는 주인공 소녀와는 달리 생애 처음 자신의 의지대로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물론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후회 없이 사랑했으므로 주인공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타자에게 욕망을 전가하고 이 욕망이 전가됨으로써 자신을 상실한 사람과 타자의 욕망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란 바로 이 타인의 욕망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나는 전가된 타인의 욕망에서 주체가 되길 거부했으니 관계 맺기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공처럼 감정을 무조건 감추고 밀어내고 또 억누를수록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또 제때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진정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원히 타인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존감은 낮지만 자기애가 강한 성격을 띱니다. 저번에 자존감은 나 자신이 평가의 주체가 되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격 특성의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주인공은 자존감은 높지만 자기애는 강하지 못한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어린 백인 소녀가 돈 많은 중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냉대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주눅들지 않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또 큰오빠의 도박과 마약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인 백만장자와 의례적인 만남을 가질 뿐이라고 자조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주인공은 어머니 그리고 큰오빠에 대해서는 그토록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중국인 남자가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스스로 소외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녀는 미약한 자기애 때문에 정작 자기 감정의 소중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기 욕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윤소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